네, 안녕하세요. 등산정보톡입니다. 저희 채널은 전문적인 등산 강좌도 아니고요. 평범하게 보통 생활 속에서 취미로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 개인적인 산행을 하시는 분과 등산 모임에서 산행하는 분들, 보통의 등산인들과 함께 초보자에서 당일 등산을 하시는 분들까지 함께 과연 등산에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은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고 생각해보는 채널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 채널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함께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등산은 야유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지만 의외로 사계절 모두 가능한 레저 스포츠입니다. 등산 매니아나 등산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 제약 없이 연중 산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산행 경험이 많지 않은 등산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계절이 있다고 하면 역시 겨울이 되겠죠. 실제로 겨울에는 등산 인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산을 사랑하고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겨울 산행은 꼭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나무에 핀 순백의 눈꽃은 지극히 아름답고 아무 발자국도 없는 그 산길을 걷는 신비감과 눈보라와 카멜바람과 한파를 뚫고 오르는 산 정상은 인생의 모진 풍파를 헤쳐가는 과정과도 같아서 다른 계절에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산행은 독특한 묘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만 잘 되면 희열을 느끼는 것이 겨울 산행입니다. 대신 확실히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더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조금 더 강한 체력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필요한 등산용품 준비이고, 세 번째는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와 계획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조건들은 어느 계절에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기는 합니다. 공통적으로 요구되지만 특히 겨울에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겨울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첫 번째는 다른 계절보다 조금 더 강한 체력입니다. 어떤 이유로 조금 더 강한 체력이 요구될까요? 똑같은 산을 가더라도 겨울에는 더 힘듭니다. 우선 겨울에는 신체 컨디션이 조금 하락하게 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니까 근육도 수축되고 몸도 경직되죠. 그래서 움직임에서 훨씬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기후 조건에서 악천후가 많아서 불리합니다. 눈발이 날리거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보행할 때 시야를 가리고 전진할 때 힘이 듭니다. 또한 겨울산은 눈이 쌓여서 녹지 않은 응달이 있어서 눈이 쌓인 길을 오르는 것은 똑같은 거리라고 하도 미끄럽기 때문에 체력을 더 소모하게 만듭니다. 또 등산복이나 보온용품 등 겨울 등산용품들이 더 많아져서 등산의 무게도 무거워집니다. 등산화도 무거워지고 무엇보다도 아이잔을 착용하게 되면 한 걸음씩 보행할 때 훨씬 더 걸음이 무겁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더 힘이 들어가죠. 다른 계절에 갔던 산을 똑같이 가더라도 겨울에 가보면 체력적으로 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산행을 안 하던 분이 처음 산행을 할 때는 계절적으로 가급적 겨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계절에 산행을 해서 좀 경험을 더 쌓고 체력도 준비된 후에 겨울 산행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산악회에서도 겨울 등산이 멋지다고 해서 경험과 체력이 부족한 지인을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죠. 첫 경험을 체력적으로 힘든 겨울에 하게 되면
아름다운 경치보다는 체력이 붙인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서 등산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꺼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다른 분을 동반할 때도 겨울 산행은 체력적으로 준비된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두어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과 거의 운동을 하지 않은 분은 체력이 다릅니다. 겨울철에도 가능한 그런 운동들이 있으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으로 실내에서 스쿼트, 런지, 발꿈치 들기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생활에서 빠르게 걷기를 하시면 되고 계단 오르기나 자전거도 심폐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겨울 산행을 즐기기 위한 조건은 꼭 필요한 등산용품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등산용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등산용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 등산용품은 다른 계절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른 계절에는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해도 조금 더 불편한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불편함을 넘어서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무겁거나 귀찮다가 또는 잘 몰라서 빠뜨리고 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필요치는 않아도 단 한 번 사용을 위해서도 예비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겨울 등산용품으로 특별히 필요한 품목으로는 겨울철 보행에 필요한 스틱, 아이젠 스패츠, 보온에 관계되는 장갑, 모자, 마스크, 보온 자켓, 먹을거리로는 충분한 온수, 행동식, 비상식, 조난, 위급시 대비한 랜턴,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필요한 계절용품을 챙기다 보면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배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에 사용하는 배낭 외에도 겨울용으로 조금 더 넉넉한 배낭을 하나 정도 추가로 더 갖추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개로 사계절을 다 커버할 수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갖추고 있으면 더 유용합니다. 겨울 산행을 즐기기 위한 조건 세 번째는 겨울의 위험에 대비한 산행 패턴입니다. 겨울 산행에서는 이처럼 체력 소모가 크고 예측치 못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해서 산행 패턴을 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코스 중에서는 넉넉하게 짧은 구간을 선택합니다. 다른 계절은 좋았던 그런 코스도 겨울에는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코스 중에서는 눈이 많이 쌓인 곳이나 응달 지역은 빙결과 미끄러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속도도 더 줄여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의 어두움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해가 지기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하산 시간도 3시 이전으로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겨울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에 필요한 조건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조금 더 강한 체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필요한 등산용품이 있고 세 번째는 위험에 대비한 산행 패턴 계획입니다. 똑같은 산이라고 해도 겨울에 만나는 산들은 더 준비된 마음과 더 준비된 몸으로 오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숙제는 아니니까요. 누구라도 이 기본을 잘 알고 약간의 숙제만 마치게 된다면 어떤 분이라도 가장 아름다운 겨울 산행, 그 희열을 충분히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